긍정적인 경제 데이터가 금리 인하 기대를 억제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나스닥이 2%에 가까운 폭락을 보였었는데 이번 조정에서는 대체 언제 바닥을 찍을까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높은 가격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단두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하루 만에 6% 이상의 하락을 보였었는데 엔비디아의 단기적인 바닥 지점은 언제쯤 보일까요? 또한 테슬라 역시 나스닥의 하락으로 인해 다시 $400 아래로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에서 가치 있는 투자를 하자. 미증시 연구소의 최 선생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쓸데없는 말 없이 바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테슬라는 4% 이상의 하락을 보였었고 엔비디아 또한 6% 이상의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M7이 아니라 이제 배트맨으로 불리는 기술주들이 거의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이런 상황은 많은 투자자들이 나스닥이 더 하락하진 않을지 하는 고민에 휩싸이게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한텐 나스닥의 변동 포인트를 잡아내는 트레저 헌터가 있다는 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1월 7일 나스닥의 변동 포인트는 하락으로 전환하는 포인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의 변동 포인트 1월 20일과 1월 2일은 상승으로 전환하는 포인트였고 굉장히 정확한 분석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변동 포인트는 언제일까요? 다음 변동 포인트는 1월 17일으로 다음 주 금요일이라 합니다. 딱 정확히 트럼프의 취임식 전주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1월 20일 월요일이 취임식이니까 맞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1월 17일의 변동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2025년의 시장 추세 전환 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우선 18일, 19일은 주말이고 20일은 취임식으로 미국 증권시장이 운영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나스닥이 최근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리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1월 7일부터 1월 17일까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 신저가를 갱신한다면 다음 변동 포인트 17일에는 상승으로 전환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확률이 적긴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해서 17일까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해 준다면 다음 변동 포인트에선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론 미증시의 대장주를 맡고 있는 두 종목의 움직임부터 보도록 합시다. 우선 엔비디아의 차트부터 보실 텐데요. 자, 여기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단두대에 서 있는 것처럼 생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마 엔비디아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나타난 형태가 전고점에 근접한 가격에서 나타났다는 이유인데 또 그 전의 캔들을 잘 보시면 윗꼬리가 되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최근 거래량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 세력이 다 팔고 나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줘야 될 부분은 엔비디아의 차트에서 중요한 이동평균선들이 100% 보장은 아니지만 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월 17일과 20일 근처 이때 1부터 9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 하락 구조 9의 캔들이 120일 이평선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제일 최근의 장대 음봉은 하루 만에 거래 시스템상의 폭락이라 할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이 장대 음봉 하나로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말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 있죠. 개별 종목들은 큰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간다고. 시장의 움직임이 다시 활성화되면 다시 상승 공간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 60일 이평선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60일 이평선의 가격은 대략 139.7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최근에 이 하락을 그냥 조정이라 보고 121선에 닿으면 다시 사야 된다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 이후에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대응책과 여러가지 시장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래에 MACD 지표를 보시면 MACD 패스트선, 흰선이 현재 4일 동안 0선 위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또 노란색 선을 잘 보시면 영선 위로 올라올랑 말랑 하다가 8일에 올라온 모습이 보이는데, 만약 큰 문제가 없다면 MACD 지표의 노란 선 또한 영선 위로 제대로 올라와서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다시 복구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선 시장의 움직임, 나스닥 차트에서 큰 장대 연봉이 나오거나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겠죠. 자, 다음은 엔비디아의 차트를 볼린저 밴드로 볼 텐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보면 2024년 3월 이전이나 2023년처럼 일반적인 상승을 다시 재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자, 차트의 맨 앞부분에 보시면 거의 일주일 정도 상승을 하면서 캔들이 볼린저 밴드 궤도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죠. 근데 엔비디아가 조정 상태에 들어갈 때 또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데, 이것도 볼린저 밴드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8월 20일쯤 이때를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 궤도를 터치했다 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옆에 9월 10일쯤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터치하자마자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딱 한 방향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보단 퐁당퐁당하는 횡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차트를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볼린저 밴드로 현재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면 이번 주 월요일에 갭상승을 하면서 캔들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하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매도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현재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완전 푹 아래로 떨어져서 하단선까지 내려온다면 하단선의 가격 127달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아직 조금 힘이 남아서 중간선에서 다시 지지가 된다면 중간선의 가격 137달러 정도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전에 갭상승을 메우고 그 전에 갭상승까지 내려왔던 모습이 보이는데, 이 갭의 폭이 138.8달러에서 139.7달러라 합니다. 그래서 138.8에서 강력한 지지를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이 갭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으시거나 갭에 큰 의미를 두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갭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투자에 힌트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된 걸로 보아 나스닥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면 아마도 작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몇 군데 지점, 거래량이 엄청 많았던 부분들을 표시해 봤는데요. 이 포인트들을 보면 거래량이 엄청 많을 때 주가가 대체로 크게 하락하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었던 양상을 보여요. 근데 최근의 하락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의 움직임이 정상화가 돼야 이 하락세를 뒤집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를 이제 트레저헌터로 보면 저항선이 148.1달러에 있고 지지선은 133.202달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력의 중장기 평균 매집가는 131달러라 돼 있는데, 이건 나스닥 지수의 가격이 더 하락세를 타야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고요. 단기 평균 매집가는 139.29달러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일의 캔들을 보시면 제가 아까 137달러, 21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가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지지를 받고 내려갔다가 140달러에서 장을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작은 반등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는데, 모든 일에 100%란 없죠. 반등할 기회가 존재하기도 하는 동시에 리스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하락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엔비디아가 주구장창 상승만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상승은 리스크 더미를 쌓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 나스닥의 조정이 오면 이 친구도 흔들리게 되고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 차트에 이동평균선이 딱 하나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하얀 선은 121선으로 엔비디아의 생명선, 즉 불장과 배여장으로 나눌 수 있는 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몇 가지 포인트들과 전체적인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면 주가가 121선을 밑으로 돌파하면 하락장이 이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한번 제대로 뚫고 내려가면 꽤 오랜 시간 선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을 뚫고 다시 올라와서 지금 오른쪽에 쳐놓은 세 포인트를 보시면 121선을 3번이나 내리셨고 어떤 부분들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만약 나스닥의 움직임이 더 악화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121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한동안 하락장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테슬라의 기회와 리스크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테슬라의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하락 구조 6과 7이 나온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하락 구조 9의 캔들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진짜 테슬라가 더 하락하면서 하락 구조 9를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과 교차하면서 공진한다면 이때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저가 매수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자, 보시면 이 하늘색 선, 하락선의 가격을 보시면 가격이 373달러예요. 그리고 이 지점을 보시면 이번에 미친 상승을 보이기 전인 10월 10일에서 20일 사이 정도이고, 또 여기는 작년에 8월쯤 볼린저 밴드를 아래로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자리가 진짜 저가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 이 부분은 작년에 6, 7월쯤 8월과 10월의 상승 이전에 기회를 보여줬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하단부를 터치하거나 뚫으면서 하락 구조 9의 캔들이 나오게 되면 엄청난 상승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는데, 상승장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 같을 때 하락을 멈추는 장대 영봉이 하나 딱 나와준다면 더 확실하게 진입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트레저헌터로 보면 현재 테슬라의 저항선은 416.8달러에 위치해 있다 하고, 아래의 세력 매집 원가를 보시면 세력 단기 평균 매집가는 374달러에 있다 합니다. 가격이 현재 주가랑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근데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 아까 보여드렸던 가격 373달러랑 되게 비슷한 구간에 형성돼 있죠. 자, 그래서 이 가격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테슬라의 차트를 피보나치 수열 비율로 봤을 때 488달러에서 최근 373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땡스기빙데이 이후에 326달러를 시작으로 해서 최고가 488달러로 봤을 때 61.8의 자리가 반등 자리라고 했었는데, 이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반등을 보이고 난 뒤에 이 장대 양봉의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움직임이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저가 매수를 제대로 한다 해도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오르는 일은 극히 드물잖아요. 시장의 움직임도 봐줘야 되고 다른 직접적인 요소들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손절가와 매수가 잘 설정하셔서 전략을 짜고 기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테슬라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전처럼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도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고요. 제 생각엔 테슬라가 다시 상승하고 움직임을 되찾기 위해서는 381달러 밑으로 시가를 형성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스닥의 1월 17일 변동 포인트와 결합해서 보면 만약 이번 조정에서 계속 하락을 보이면서 17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럼 되게 좀 전략적으로 저가 매수가 가능한 지점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테슬라의 차트에 계속해서 경고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되는데, 일봉 차트를 보았을 때도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주봉 차트로 테슬라를 RSI 지표와 태극 시그널로 함께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가 414달러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노란색 캔들이 보이실 텐데, 노란색 캔들로 표시가 되면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락 전환을 주는 신호가 태극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RSI 지표에서 과매수가 되었다는 신호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주르륵 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재 테슬라의 움직임에서도 RSI 지표가 비슷한 위치로 올라가 있고 이 노란색 캔들 태극 시그널이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월 17일 다음 나스닥의 변동 포인트에 가까워지면서 테슬라의 방향이 좀 더 확실해지지 않나 싶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등시연구소의 최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